안녕하세요. 암은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스팅입니다. 오늘은 욕창 환자의 피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욕창 환자분들, 특히 욕창 3기나 4기처럼 깊은 욕창 환자에서 피검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검사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바로 염증 수치입니다. 이 염증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염증 수치로 가장 흔히 표현되는 것이 바로 CRP입니다. 이 CRP 값이 대개는 0 혹은 0.6까지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디테일한 값들은 사실 병원에 피검사를 진행하는 이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창 환자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보다 높은 수치 0.6을 초과하는 값이 문제가 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욕창 환자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를 넘어서 비정상적인 값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욕창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 수치의 값이 비정상이라고 반드시 이것이 문제가 있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릅니다. 그렇다면 염증 수치에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는가? 염증 수치의 추세가 계속 더 올라간다. 만약 욕창 초기 치료 때 염증 수치가 3이었는데 치료를 하면서 점점 5, 7, 12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죽은 조직을 제거한다든지 내부에 고여있는 농을 배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신체 다른 부위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 수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검사로도 의료진을 긴장하거나 이 보호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CRP를 기준으로 염증 수치가 첫 검사에서 20을 초과하는 수치, 예를 들어서 30 혹은 50 이렇게 나왔다면 단순히 항생제 주사, 이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조치, 욕창 상처 부위를 절개해서 내부의 나쁜 조직을 바로 꺼내주는 시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욕창 이외의 감염,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이 제법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염증 수치, CRP를 확인할 때 이 염증 수치의 추세, 염증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지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염증 수치 값이 20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 있게 염증 수치를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진 분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추가 검사를 할 것인지 질문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염증 수치는 CRP 외에도 ESR이라는 값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검사에서 CRP와 ESR 이 두 가지 값이 모두 측정되었다면 이것의 추세와 이것의 값이 정상치에 너무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욕창 치료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음압 치료와 염증 수치와의 특수한 관계성을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음압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염증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압 치료를 하지 않는 분에서 염증 수치가 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압 치료를 시작하고 이제 시행한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6이나 7이 되었다. 이렇게 음압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염증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음압 치료는 대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교체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드레싱 교체 빈도보다는 음압 치료가 교체 빈도가 길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욕창 상처가 문제가 있거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염증이 더 발생했다는 것보다는 음압 치료를 했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조금 올라갔구나, 특별히 문제가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피검사는 보호자분 단독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의료진분께 질문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듣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욕창 환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피검사,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혈색소 수치입니다. 헤모글로불린 수치라고도 하는데 쉽게 빈혈 수치라고도 불립니다. 욕창 환자에서 빈혈, 극심한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흔합니다. 욕창 상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출혈이 계속 발생하고 이 지속적인 출혈이 빈혈, 극심한 빈혈로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제가 욕창 환자를 이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놀랬던 것은 상당히 많은 욕창 환자들이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욕창, 그리고 광범위한 욕창에서는 수혈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이 혈색소 수치가 정상적으로 11에서 12 정도 확인되어야 되는데 욕창 환자에서는 8 또는 9 혹은 그 이하가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더 욕창을 치료할수록 빈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악화된 빈혈은 욕창 치료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욕창 환자에서 빈혈을 확인하고 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 그리고 필요시 수혈까지 진행하는 것이 욕창을 빨리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욕창 환자에서 피검사 받았을 경우 확인되는 두 가지, 염증 수치와 혈색소 수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환자분들이 피검사를 받고 있다면 이제 담당 의료진께 피검사 결과를 항상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피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염증 수치와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가장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